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해외 GMP, CGMP, FDA가 승인을 해준 공장의 그 인증을 받은 기업들 위주로 가장 수혜를 많이 볼 것 같은데 그가 대표적인 거죠. 그러면은 그 차세대 파이프라인을 이제 갖고 있는 기업 중에 또 거론되는 게 ABL 바이오, 맞아요. 뭐 지아 이노베이션, 네네. 그러니까 알레르기 치료제 네네. 있고 그 중에서 좀 가장 유망한 기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원래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ADC에서 맞아요. 이미 잘하고 있고 라이센스 아웃도 빅파마랑 여러 번 한 이력이 있고 ADC가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가장 많은 항암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우리나라에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한다? 그럼 정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면역 항암제보다는 약간 표적 치료제의 근간을 갖고 있는 ADC나 표적 항암제를 저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나 뭐 에이빌 바이오도 이중항체긴 하지만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로노이까지 이 세 기업들이 표적 항암제에 기반으로 하는 파이프라인들을 워낙 잘 보유하고 있고 ADC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유방암 항암제 말고는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 없잖아요. ADC라는 물질 플랫폼이 너무너무 좋은데 아직까지는 허투 타겟으로 한 것 이외에는 블록버스터급이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다른 타겟으로 블록버스터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플랫폼은 이미 어느 정도 좋다라는 걸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있어요, 지금 국내 회사들이? 그쵸. 리가켄 바이오는 충분히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플랫폼 자체도 라이선스 아웃을 빅파마에게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잠깐 다시 되돌아가서 일단 그 유한양행 이야기 다시 해보자면 이제 유한양행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이게 사실 증권가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까지 다 왔거든요. 네네. 여기서 더 되게 좋은 회사다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이 자리에서 좀 들어가기는 네, 약간 좀 쉽지 부담스럽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장성만 본다면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을 산다? 사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뭐 2차 전지 때도 그랬고 뭐 반도체 때도 그랬지만 어차피 대장이 더 가는 상황은 맞는 것 같거든요. 대장주들 위주로 많이들 투자를 하시고 대장주들을 더 선호하는 양상은 올해 너무 크게 보이잖아요. 해외에서도 그래요. 비만 치료제 했을 때 뭐 일라일릴리만 가는 뭐 이런 것처럼 어차피 대장주들이 더 갈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당장 뭐 여기서 뭐 2배 간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추가적인 딜이 있거나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특히나 9월 13일에서 17일에 있을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에서 지금 유한양행이 4건을 존슨앤존슨이랑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라도 세론은 저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론이 있을 수 있다. 세계 폐암학회도 있고 네. 그 에스모 종양학회도 네.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론의 가능성이 좀 있다. 이것도 있고 추석까지 있으니까 조금 맞아요. 바이오는 뭐 지금 굳이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 한번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되면 이제 또 우리 연구원님의 촉이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플랫폼 종목들 이야기 해봤고 방금 말씀하신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 관련 네. 종목들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환매 성격이 돌고 있다 했는데 사실 순환매의 그 영향을 받지 좀 못하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고 뭐 정말 일부 뭐 블루엠텍,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들 최근에 약간 반등하고 뭐 대장주들은 반등을 좀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만 치료제도 이렇게 바이오 홈풍에 좀 탑승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없는 기업을 안 좋아해요. 근데 비만 치료제 기업들이 돈이 좀 없어요? 다 없죠. 지금 국내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들이 있는 기업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동아소시오 정도? 근데 거기는 다른 일단 거도 큰 하니까. 회사니까, 예. 큰 회사니까 그런 회사 말고는 좀 다 돈이 너무 없고 저는 지금 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조금 할 건데 고금리는 올해 내내 지속될 거예요. 내년 상반기까지도. 근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돈이 없고 자금 조달 이슈가 있을 기업을 산다?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바이오는 돈이 없으면 어차피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진짜 심각한 기업들은 거래 정지까지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특례 상장을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펩트론이 유상증자를 했구나. 그쵸. 돈이 없어서. 왜냐면 연말까지 안 하면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어서 그래서 올해 무조건 했었어야만 했어요. 딜을 하거나
유상증자를 뭐 해야 되거나. 근데 이제 결국엔 자금 조달을 선택을 한 거고, 딜이 뭐 올해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중에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리스크를 가져가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이오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좀 뭐 20배를 가는 기업을 산다기보다는 리스크가 적은 기업을 사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게 버는 것보다 안 잃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완전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비만 치료제를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한다? 그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비만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임상이에요. 네. 대규모 임상을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임상을 하기에는 돈이 일단 없어서 라이선스 아웃을 해야 되는데 라이선스 아웃을 하기에는 특허도 진짜 짠짠하게 잘 갖고 있어야 되고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정말 좋았을 거라면 작년에 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라이선스인을 워낙 많이 하던 시기에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했으려면 그때 됐어야 됐는데 소식이 없어. 왜냐면 너무 쌌으니까 국내 기업들이 너무 쌌으니까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 있었던 기업들인데 왜 안 했죠? 그래서 저는 사야 되나? 약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뭐 임상하고 있는 기업들도 좀 있는데 네네네. 그럼 이 기업들은 임상 뭐 성공해도 돈이 없으니까 당장은 주가에 좀 반영은 안 된다. 그래도 성공을 하고 이제 임상 진전이 잘 될 수 있고 뭐 나중에 승인까지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한미약품처럼 아시아권에서 뭐 한다는 그런 확실한 목표가 있는 거거나 아니면 동아소시오처럼 이제 뉴로보라는 미국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제 뭐 국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만 치료제는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은 좀 관망이다. 네네. 예, 지켜보자. 차라리 뭐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유통하는 기업들, 블루엠텍이나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보령 제약, 보령 쪽도 원래는 이제 일라일릴리랑 과거에 코 프로모션 하는 기업으로 되게 각광 많이 받았었거든요. 트루리시티도 보령이 독단적으로 팔았었고 그래서 팔아주는 기업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딱 그 정도가 지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발보다는 차라리 그 국내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유통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기업들. 그렇죠. 근데 노보노디스크는 원래 직접 유통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릴리랑 관련된 기업들을 찾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자, 비만 치료제 그렇게 알아봤고 또 이제 최근에 집중받는 게 또 제약바이오 집중받는 섹터 너무 많네요. CDMO입니다. 네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돌파 성공했었고 이 100만 원의 의미가 사실 크잖아요. 심리적으로 얘를 뚫냐 마냐 이건데 뚫어냈습니다. 이게 그만큼 지금 바이오 쪽에 수급이 핫하다라는 건데 일단 9월 달에 생물보안법 통과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 통과하고 나서도 앞으로 쭉 이쪽 종목들 봐야 되나 이런 부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생물보안법은 진짜 장기적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생물보안법은 진짜 올해 초중순부터도 진짜 너무너무 이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어차피 중국 수요가 우리나라로 옮겨지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CMO, CDMO 수주를 맡기려면 그 사이에 프로토콜이 너무 많아요. 프로세스가 너무너무 길거든요. 그 의약품을 생산을 하는 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시설 인증도 받아야 되고 시설이 그 빅파마나 바이오텍으로부터 어느 정도 승인을 받아야만 뭐 이게 다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생물보안법이 시행을 하는 연도가 제가 알기로는 29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네한테 유예기한 줄게 그 사이에 뭐 다 끝내놔 뭐 이런 거예요. 준비해놔 공장도 짓고 네네. 해놔 이거네요. 그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뭐 인도나 일본 쪽이 저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해외 GMP, CGMP, FDA가 승인을 해준 공장의 그 인증을 받은 기업들 위주로 가장 수혜를 많이 볼 것 같은데 그게 이제 ST팜이랑 삼성바이오틱스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기업들은 이미 CMO, CDMO가 제조업이다 보니까 레퍼런스가 너무 중요한데 빅파마랑 계약을 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기에 네.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T팜 같은 경우는 또 원료 제작한다고 들어서 네네네. 이쪽이 조금 더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차별점을 두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중국이랑 거래하지 마 이렇게 되면은 원료든 뭐 아니면은 CMO, CDMO든 어떤 거랑 상관없이 수주를 미국 입장에서도 굳이 중국보다는 한국 뭐 이런 관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ST팜도 수주가 크게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작년부터 되게 대기업들, 빅파마들이랑 계약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수주가 빨리 올라오고 있고 4공장 가동률도 더 빨리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생물보안법이 발발한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몇 년 됐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좀 강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래서 또 공장 짓는다, 더 짓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구나. CDMO 쪽으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왜 글로벌 빅파마들이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도 좋은데 왜 계속 우시바이오로직스랑 사업을 했는지 더 싸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우시바이오가 잘하는 게 있을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하는 게 또 있을 거예요. 다들 각 기업마다의 강점이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완전 바이오로직스가 메인이면 우시는 뭐 다른 게 메인인 회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임상 단계인 거를 많이 수주받는 회사이냐 아니면 상업화 단계에 있는 걸 많이 받는 회사이냐 이것도 달라서 우시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완전히 똑같은 기업은 또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떤 단계에 있는 의약품을 수주받는 기업인지 어떤 매출 비중이 많은지도 달랐기 때문에 뭐 삼성바이오한테만 맡겨야 된다도 없고 일단 삼성바이오는 지금 공장이 다 풀가동이에요. 어차피 맡길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나중에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물량을 우리가 어쨌든 반사 수혜를 얻는다고 따진다면 얼마나 그 밸류가 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는 올라야 된다 이런 거. 근데 어차피 단기적으로는 이게 크게 반영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유예기간이 있고 지금 당장 바꿔서 우리가 수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실적이 막 급등을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공장도 일단 지금 4공장 이외에는 다 아직 뭐 가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급등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시간도 당연히 필요하다. 그냥 조금씩 우상향하는 걸 기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조금씩 합니다. 우선 투자자 입장에서 여쭤보려다 보니까 네. 뭐든지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좀 여쭤본 거였고 어쨌든 생물보안법을 좀 길게 봐야 되는 이슈라고 하셨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이 사안을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기술 플랫폼,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CDMO 다뤘는데 이제 가장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좀 플랫폼 쪽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바이오텍 중에서 아까 큰 회사들, 큰 회사들 항암제 쪽 하는 회사들을 저는 지금 좀 잘 보고 있고 그게 이제 표적 치료제 기반의 항암제를 하는 기업들 ADC 쪽. 네. ADC, 리가켄바이오나 ABL바이오, 보로노이는 이제 그냥 표적 항암제를 하는 기업이니까 딱 그 정도? 아니면은, 저 생물보안법은 근데 너무 다 이제 연내까지는 좋게 보고 있어서 계속 ST팜? 봐도, 네, ST팜도 계속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ST팜도 에스모의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약에 새로이 나오면 그것 또한 나중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다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제대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굉장히 좋게 말씀해주신 기업들이 많은데 가장 강하나 연구원님께서 유망하게 보는 기업 딱 하나만 말씀해주신다면?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좀 뭘 사라고도 안 하거든요. 그래요? 요즘에는. 그러면 기대 수익이 그나마 업사이드가 좀 열려있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은 있을까요? 그나마 지금 보로노이나 리가켄바이오 정도가 추가 계약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점프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로노이, 리가켄 바이오, ADC 둘 다 하는 종목이고 아니 보로노이는 ADC는 아니고 아니에요? 표적 항암제. 표적 항암제, 네네네. 리가켄 바이오는 ADC 네네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로스 리서치 투자자분들께 바이오 섹터 투자 시에 유의할 점이 있다면 한마디만 해주시죠. 저는 그냥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돈 없는 기업 안 보는 게 좋고
자금 조달 가능성이 높으면 어차피 한번 빠지니까 너무너무 사고 싶으면 자금 조달하고 사시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요즘에 돈 버는 기업들도 많고 좋은 기업 많으니까 레퍼런스 있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원리버 강하나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